자, 이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영화 제목은 얘기하지 않지만 한 영화의 감독님이 겪으신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영화 감독님은 6.25 관련된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인데, 근데 이분이 영화를 이제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본을 받았는데, 대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영화인데, 그래갖고 전국 각지에 있는 정말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오지에 살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리서칭을 했대요. 그러는 과정에서 괴담 같은 거를 듣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2000년대 초반 영화였고 리서칭 자체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90년대 말부터 리서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실제로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암울한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터뷰를 깊게 할 수밖에 없는 대화 주제가 돼버렸대요. 예. 아무래도 그냥 가볍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몇몇 마을에 몇몇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예. 첫 번째 이야기가 강원도에 있는 한 마을이었대요. 여기도 진짜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대요. 오호.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펑펑 터지는 듯한 소리가 좀 들리고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던 해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난다. 근데 후에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 가서야 전쟁이 났다라고 알게 됐다. 그런 마을에 살던 분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50년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3년간 전쟁이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쟁이 8년 동안 지속된 줄 알았대요. 예.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펑펑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분 연세가 전쟁 당시 17살인가 18살 정도 됐었대요. 예. 어느 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마을로 올라오더래요. 마을로 올라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이 난 줄 모르니까 그분들은 예. 그냥 군복이라는 걸 몰랐대요. 그분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복인지도 모르는데 산에서 조난을 당하셨나 보다. 그래갖고 그분을 막 집에다 모셔갖고 막 치료해주고 같이 마을에서 지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완치가 되고 나서 내려가시더래요. 결국 다시.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 3명을 데리고 또 마을로 올라오더래요. 예. 마을로 올라오셔갖고 저희 좀 숨겨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쫓기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분들을 숨겨드리면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대요. 그분들이. 정착을 했는데 전쟁통이잖아요. 예. 전쟁통이어서 이분들은 계속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분명 여기는 사람도 많이 올라오지 못할 정도의 오지고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굉장히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그분들이. 네네. 어느 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부르려고 딱 들어갔는데 한 분이 목을 메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 압박감을 못 이기신 거죠. 이유를 몰랐대요. 할머니 말씀이 도대체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당혹스러웠대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한 분도 뒤따라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편지를 한 통을 남겨놓고 떠나더래요.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이 마을이 안 좋은 일에 휩쓸릴 수 있다. 평화롭게 예. 살아가시는 이 마을을 해를 끼칠 수 없다. 이러면서 마을을 떠나신 거래요. 그런 편지를 딱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 두 분이 오시는 거래요. 예. 근데 너무나도 많이 다쳐서 오신 거래요. 그러니까 막 진짜 머리에 피 흘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몇 개월간 같이 지냈던 식솔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갖고 걱정되는 마음에 치료를 막 했는데 치료가 다 되고 나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고 며칠 후에 또 사라지더래요. 편지 한 통 남기지 않고. 예. 그런 생활을 8년을 하셨대요. 근데 뭔가 나중에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래요.
전쟁은 3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그분은 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우리 마을을 찾아왔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 어머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시길 그 사람들 죽은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신 할머님은 그때 당시 이제 미성년자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진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한 끼도 안 먹는데 사람 모습이 변하지 않더래요. 와. 그런 식으로 8년 동안 자기들을 찾아오더래요. 그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렛마을 생활을 하면서 느끼기에 전쟁통에 돌아가셨는데 죽어서도 안식을 찾기 위해 우리 마을을 찾아왔구나. 예.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고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 학도병들을 모집할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쟁이 났는지를 알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지내던 마을은 오지에 있고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모집을 하러 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후비진 곳에 있던 마을이었대요. 근데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물건을 좀 사려고 아랫마을에 갔다가 학도병을 모집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래요. 그래갖고 마을로 올라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알렸대요. 우리 애들 다 잡아간다고. 아랫마을 지금 난리가 났다고. 막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을이 되게 어수선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분들은 전쟁이 났다라고 인식을 했다 보니까 마을을 닫기 시작을 했대요.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왜냐하면은 어차피 못 올라올 거 본인들이 아니까. 그렇게 한 1년 정도 동안 진짜 외부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을에서 그냥 끼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예. 근처에서 펑펑 뭐가 터지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무서우신 거죠. 결국 우리 마을도 이제 걸리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막 덜덜덜 떨고만 있었대요.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차에 황색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 쪽으로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총을 딱 들이밀면서 음식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총을 들이미니까 이분들은 머릿속으로 이제 어느 진영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본인의 목숨이 중요하다 보니까 음식을 막 다 갖다 줬대요.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를 딱 보더니만 너는 우리 따라와라 막 이러더래요. 그 마을에 정말 병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던 사람이 그때 당시 할아버지밖에 없더래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가 그 황색 군복을 입은 흔히 얘기한 북한군이죠. 황색 군복이니까 아마 북한군이었겠죠. 그분들을 이게 쫓아서 내려가게 됐대요. 내려가다가 우리나라 군사들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군사를 만나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됐대요. 총격전 도중에 그 할아버지가 도망을 치게 된대요. 본인이 도망을 쳐가지고 다시 마을로 올라왔대요. 마을로 올라오는데 그 총격전에서 우리나라 군사가 이겨갖고 저 사람을 쫓아가보자 해가지고 마을로 남한군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남한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는 도대체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마을은 어떤 상태인 거냐라고 하면서 물어보길래 마을 가장 어르신이 그 군인들을 데리고 우리 마을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사정을 막 설명을 했대요. 군인들이 그 얘기를 조용히 듣더니만 좋은 일 아니니까 모른 채로 앞으로 살으시라고 하면서 내려가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 근처에 먹거리나 그런 걸 찾기 위해 갖고 산을 어느 정도 뒤져야 되는 시기가 있대요. 근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북한군이 와가지고 음식들을 다 가져갔다 보니까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남한군이 내려가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쯤 먹을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을 했대요. 산을 뒤지는데 자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던 남한군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처에서. 오.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보고 나서 안쓰럽다는 생각보다 이 근처에서 누가 죽었으니까 수색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마을의 존재가 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 시신을 마을로 끌고 올라와가지고 마을에다가 간단하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장례를 치러주게 된대요. 장례를 치러주니까 이분들이 그날 저녁부터 자꾸 뭔가 이상한 꿈 같은 걸 꾸더래요. 무슨 꿈인가 하면서 다른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동네로 군인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을 막 다 총살을 하고 어허.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막 그러는 꿈을 꾼다고. 이런 꿈을 막 꾼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마을 동네 분 중 한 분이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을 꺼내서 마을 먼 곳에다가 갖다 놓자고
그러면은 시신이 멀리서 발견됐으니까 그쪽을 수색하지 않겠냐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불안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인간성이 사라지기 힘들이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라 하더래요. 결국 이제 그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이서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됐대요. 시신이 없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잠깐 그 사이에 설마 시신을 발견했나? 그러면 이 주변을 수색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마을을 돌아가기가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왜냐면은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나올 때 봤던 마을 사람의 눈빛들이 이걸 처리 못하면 니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눈빛이었대요. 살기.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안을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내가 이거를 지금 시신을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을에서 뭔 짓을 당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갖고 아버지랑 같이 그 할아버지가 노숙을 한 3일 정도 하게 됐대요, 산에서. 근데 시대가 시대고 잘 먹지도 못하는 시대는 3일간 노숙을 하면서 진짜 얘기해 주시는 게 나무 막 껍질 벗겨먹고 막 그 정도로 버텼대요. 근데 사람이 그쯤 되면 이제 배고픔에 미쳐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마을을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몇 년간 같이 본 사이인데 설마 죽이기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마을을 들어가게 됐대요. 마을을 들어가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다가와서 멱살을 잡으면서 욕을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시신 어떻게 처리했길래 시신이 자꾸 우리 마을로 걸어오냐고. 오케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마을을 떠난 그날 밤에 저벅저벅거리는 소리가 마을 안을 계속 울리더래요. 뭐지란 생각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잠을 자다가 나와갖고 마을 밖을 딱 보니까 군복을 입은 시신이 이렇게 걸어다니더래요. 걸어다니다가 해가 뜰 때가 되면은 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신을 업어갔던 그 장소를 향해 갖고 걸어가더래요. 다음날도 또 와가지고 시신이 걸어다니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전날 밤에는 2명이 돼 있더래요. 그게 처음에 봤던 쥐에 파먹고 있던 그 시신이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안 가더래요. 단체로 불안감에 헛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 당시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래서 자기한테 아들 잘 들으라고, 지금 마을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식량을 챙겨주겠다고, 당분간 마을을 떠나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마을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데리러 가겠다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어라 하면서 그날 저녁에 식량이나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갖고 자기를 마을에서 내보냈대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그분도 그때 당시 이제 18, 17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섭더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 혼자서 밖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래요. 마을 밖에. 노숙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도망을 쳤지만 다음날 새벽에 잠도 안 오고 마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마을 쪽 이렇게 딱 구경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저벅저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또 군복을 입은 시인 누구가 마을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경 날카롭게 서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깨가지고 비명소리가 난 곳으로 막 다가왔대요. 다가오니까 이제 본인 서 있고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횃불 들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시신을 마주보게 된 거래요. 시신을 딱 마주보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 중 몇 분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마을 좀 놔달라고. 네. 지금 우리도 불안해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정말 미안한 짓을 했지만 한 번만 좀 용서해 줄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빌기 시작을 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네. 그거를 진짜 두 분이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어르신 한 분이 제발 내가 따라갈 테니까 우리 마을은 살려달라고. 원한이 있으시면은 나한테 풀지. 아직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가족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쫓아가게 놔두라고. 그리고 마을은 놔달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드신 분이 그 앞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그 두 분한테 막 빌더래요. 네. 그러다가 그 말을 들은 그 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니만 그럼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분들을 따라간대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확실히 불안감이나 그런 게 되게 크다라고 느꼈던 게 네. 막 저 어르신을 쫓아가야 된다, 죄송하다 그런 생각보다 이제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괜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이제 마을은 괜찮을 거야. 진짜 괜찮아질 거야. 막 그런 말을 하면서 버텼는데 다음날부터 그 어르신이 마을로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 마을 사람들이 아는 얼굴이잖아요. 처음에는 귀신인지도 몰랐대요. 예. 어르신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딱 물어보는데 니들 때문에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옥에서 있을 거라고. 오, 너무 억울하다고. 니들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나이가 많은 순서로 집을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우와. 다음날이 되면은 원인 모르게 돌아가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마을이 진짜 불안감이 끝자락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더래요. 혼을 걷어가 버리니까. 네, 그쵸. 이분들이 예. 못 쫓아오게 단체로 이주를 해버리자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먹을 거 막 이런 걸 잔뜩 챙겨갖고 보찜을 싸들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대요, 마을에서. 마을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좀 멀리 떨어진 산 깊은 곳에다가 움막 같은 걸 차려놓고 지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중에 주가 지금 거의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불안감에. 그러면서 자꾸 헛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다고. 그리고 이번엔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군인 둘을 데리고 왔다고. 예.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 중에 대표하던 어르신이 저런 사람이 하나둘씩 늘 때마다 위험 부담은 커진다고. 저 사람이 잠들 때 우린 도망을 치자. 저 사람을 놔두고. 그런 선택을 했대요. 그렇게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갔대요. 며칠 후에 처음 버렸던 어르신이 찾아오더래요.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두 번째로 버렸던 사람이 또 찾아오더래요. 예. 얼굴이 반이 날아간 채로.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나를 버리고 가가지고 산속을 헤매다가 군인을 만나갖고 내 팔이 없어졌어요. 내 팔 어딨어요? 막 이런 말을 하고 도망을 치다가 뭐에 맞았는데 왜 한쪽 눈이 안 보여요? 막 그런 말을 하고 우와. 사람들이 다 미쳐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생기더래요. 예. 압박감을 못 이기고. 그러던 차에 전쟁이 끝나게 됐대요. 시간이 이제 시간대로 흘렀으니까.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좀 걷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을을 찾아갔대요.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날 시신을 파자고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끊더래요, 스스로. 그러면서 목숨을 끊기 전에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했던 말들이 그거래요. 다 마을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절대로 우리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제발 좀 그만 나타나줘. 와. 이런 말을 하면서 동네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죄송하다고 빌고 막 그러다가 다 목숨을 끊더래요, 스스로. 이분은 그런 걸 봤대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마을에까지 미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었다라고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와. 거의 그냥 마을 하나가 초토화가 됐네요. 초토화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감독님이 들으신 얘기고 예.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호. 예. 저도 촬영을 되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뵌 적이 있어요. 6.25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을. 아, 그렇죠. 생존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50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수두룩하게 계시고. 그럼요.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겪으셨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서 만났어요. 6.25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면서 생존자들을 이렇게 만나갖고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정말 전쟁을 적나라하게 겪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정신병원에 계신다. 가족들을 만나 뵙고 나서 인터뷰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가족들을 만나 뵙죠. 그래서 방송의 취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방송은 6.25의 이제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담기 위해서 겪으셨던 일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이러면서 부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듣다가 본인 아버지가 겪으신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았다. 한번 여쭤는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만나 봬요. 만나 뵀는데 진짜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어르신들 살 빠지는 거야 일상이라고 하지만 네. 나이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뼈밖에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엄청 심하셨고 그냥 계속해가지고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그때 암담했던 현실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냐 하면서 운을 딱 떼자마자 그분이 옆에 있던 물건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때의 기억을 꺼내게 하냐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발악을 하시는 거예요. 오. 정신병원 내였잖아요. 간호사들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진정제 놓고 막 하니까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인터뷰 뭐 질질 흘리고 다니고 있고 한 놈은 얼굴이 없고 한 명은 팔다리가 다 없네 이런 얘기를 막 뱉어내더래요. 예. 그러면서 대놓고 그러더래요. 전쟁 겪으신 분이셔. 근데 영가들이 니네 아버지 다 쫓아오고 있는 거라고. 왜요? 이랬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더니만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말을 잘못 뱉었다고. 내가 말을 정말 잘못 뱉었다고.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아들분이랑 아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얘기를 듣자니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셨던 곳에 살았잖아요. 네. 이 말을 해주셨던 아들분은 너무 어렸을 때여서 기억은 안 나는데 상처를 입고 마을로 도망을 쳐온 군인 한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치료를 해주면서 친해졌대요. 나이가 같았대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같아갖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아버지가 그 말을 한 거래요. 전쟁이란 단어를 몰랐대요. 그분은. 전쟁이 뭔데 그렇게 힘들게 싸워? 우리 마을처럼 평화로운 곳에 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잘 지내면 되잖아 라면서 그 상처를 입고 온 군인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내려가고 본인 말로는 그날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던 그날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졌는데 아버지가 무당 앞에서 한다는 말이 그 친구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찾아온다고. 예.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그런다고. 내 친구들한테도 너 따라가면은 평화로운 곳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아마 친구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이러면서 전쟁 중에 돌아가셨던 영혼이 자꾸 자기한테 오더래요. 예. 와가지고 밤마다 그러더래요. 확실히 여기는 평화롭다. 내가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걸 봤는데 하면서 전쟁통에 봤던 모습들을 막 묘사를 하면서 밤마다 괴롭히더래요. 옆에 있던 사람이 총을 딱 맞았는데 팔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막 오. 그런 얘기를 밤마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서 계속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본인이 겪은 것 마냥 머릿속에 막 그려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무당한테 막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분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안 좋은 역사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다고. 난 저분들이 너무 안쓰러워갖고 내가 꼭 어떻게든 간에 해드리고 싶다고. 이러면서 구판을 엄청 크게 벌여갖고 그 어르신이 괜찮아졌대요. 일시적으로. 근데 어느 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퇴근을 하고 집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서 아버지 웬일로 술을 드시세요? 이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이상행동이 시작되더래요. 무당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냐고. 무당이 한숨을 쉬더니만 너무 많은 영이 있다고. 그리고 너무 많은 영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올 때마다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리고 저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6.25 때 전사하셨던 분들은 저분을 쫓아올 거라고. 이미 너무 채취가 많이 남았대요. 냄새가 많이 묻었구나. 네, 그래서 저분은 힘드실 것 같다. 나도 어떻게 해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 무당이 이러더래요. 그러면서부터 아버지가 다시 이상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래요. 예. 그걸 저희가 인터뷰를 들었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방송에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겪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안 되셨다 그냥 얘기 드리고 나서 와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전쟁의 참상이 과연 어디까지 남았을까. 왜냐면은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사실 겪으신 분들도 아닌데 겪으신 이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겪었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데. 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조차 이런 일을 겪으신 거죠. 야, 근데 그 냄새가 또 묻어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닐 거라는 그 말조차도 소름 돋네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만나뵀던 그분은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았고 몸 상태도 성해 보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대부분 저희가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당시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모든 어르신들이 얘기를 꺼내시면 한 10분간 아무 말을 못 하셨어요. 오죽하면 몇 분은 진짜 저희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혹시 술을 먹고 인터뷰를 해도 괜찮냐고. 아, 맨정신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진짜 나이 있으신 어르신인데 소주 원샷 하시고 인터뷰하신 분도 계시고
옆에서 보면은 진짜 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막 난무를 해요. 근데 방송에 실을 수가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난무해요. 이게 보면 저희 할아버님만 해도 전쟁 때 군인이셨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오, 이때까지. 저희가 정말 설득을 했던 게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 참상이 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힘겹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네, 그쵸. 그래서 이날을 잊지 않고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근데 확실히 남들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갖고 느꼈던 건데 확실히 끔찍한 역사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상에 대해서는. 그쵸, 그쵸. 예.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 이야기이긴 했거든요. 그쵸. 저도 감독님한테 얘기 듣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전설의 고향 느낌이긴 했거든요. 이거. 예. 근데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게 말씀을 하셨다고. 장난스럽고 뭔가 그런 농담조가 아니라, 네, 그쵸. 그래갖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톤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가 소름 돋고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어떻게 보면 싸우다가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나 정말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텐데 그 한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지금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났고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한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꾸꾸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꾸꾸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들에게 타겟이 되었고 귀신들에게 너무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꾸꾸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너무나 또 감사드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꾸꾸리님께서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또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본인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거진 30년 가까이 또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은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말해도 누구나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이들 그냥 움츠리고 계셨다가 또 시들문 듣다 보면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꾸꾸리님도 한번 편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예, 돌빅님, 예.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갑자기요? 예. 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예.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 신겨! 길이 신겨! 이 이야기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겪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여름방학 때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이 좀 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를 하게 됐어요. 중국집 배달 알바를 하게 됐는데 아는 동생이랑 같이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장 형이 오늘은 회식이다. 그래가지고 회식을 하면서 밥도 먹을 겸 뭐 어린 나이긴 하지만 술도 같이 먹었었어요. 예.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중국 음식이랑 꼬량주랑 같이 먹었었는데 웬만큼 먹다가 끝나는 분위기여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워가지고 아는 동생이랑 같이 또 나가서 한 잔을 또 한 상태에서 그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우리 저쪽에 한번 가볼래?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 말하는 건데? 그랬더니 저쪽에 버려진 집 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알딸딸하게 좀 취한 상태니까는 제끼 부린 거죠. 그래
가보자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 가봤거든요. 근데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오, 예. 진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담은 다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쪽에는 가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재미삼아 분신사발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가에서. 그니까요. 근데 배달 알바 하다 보면은 메모장도 있고, 그리고 볼펜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때는 그릇도 다 회수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마침 거기 앞에 종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 새벽에 눈을 뜬 다음에. 근데 걔는 자고 있더라고요. 형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통화하자. 그래가지고 통화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게 됐어요. 예. 내가 이런 일을 자꾸 겪는다. 너는 뭐 별일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크게 별일은 없대요. 예. 자기도 그냥 가위는 눌리긴 눌리는데 그냥 몸만 안 움직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랬더니 형이 거기에서 깽판 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오?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내가 무슨 깽판을 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취해가지고 크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네. 내가 뭐 했길래?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때려 부셔가지고.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 나한테 뭐 큰 피해는 없으니까는 그냥 꿈만 이렇게 꾸는 거니까 모르겠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고서 또 다음 날이 지나서 꿈을 꿔요. 가위가 눌리는데 딱 보면 그냥 여자 느낌이에요. 여자 느낌의 그 형체가 그 방 구석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데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딨어? 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래서 어딨어? 네, 맞아요. 오, 저도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는 그게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찾길래 그러지? 뭐지? 근데 가만히는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지? 뭘 찾지? 뭐가 어디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점점 갈수록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그 혹시 메탈 슬러그 보시면은 그 뮤턴트 아세요? 자폭하는 뮤턴트? 알아요. 게임. 네, 메탈 슬러그 게임이요. 자폭하는 뮤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벽에 붙어가지고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해요. 맞아. 네 발로. 근데 그 여자가 사방팔방 돌면서 그 발걸음으로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진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벽을 기어서? 네, 벽을 기어다니면서 또 어딨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뭘 도대체 찾는 거지? 뭐지? 하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움직이는 거를. 근데 입 쪽이 바늘로 이렇게 꿰매듯이 입이 꼬매져 있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말이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발음 자체가 뭉개져서 어디서 이렇게. 네. 근데 눈 쪽도 그냥 새까매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다가 또 저는 잠을 깨서 이렇게 하루를 또 보내고 다음날 또 잠을 잤는데 어김없이 또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요번에는 이 꿰맨 실 같은 게 풀려져 있어요. 근데 바늘 꼬맨 자국 아시죠? 점점점처럼. 예. 그 점점점 사이로 갑자기 입이 딱 벌어지더니 입 안에서 눈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딱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기절해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눈을 떠서 그 동생한테 마침 딱 부재중이 찍혀있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나 그거 방법 알아냈어. 쫓는 방법 알아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야야 빨리 알려줘 야 빨리 알려줘.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옛날 접시 있잖아요. 네. 대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릇 3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고춧가루, 하나는 간장, 하나는 소금 이렇게 해서 그 현관문 앞에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알겠어 한번 해볼게.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잠을 잤는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나는 자고 있는데 귀는 또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도
떠져 있는 상태고. 근데 엄마가 되게 막 바쁜 듯이 막 뚝딱뚝딱 하면서 막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아이고, 이제 꿈도 안 꾸네. 그냥 그러면서. 근데 왜 귀는 들리는데 몸은 안 움직이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요리를 딱딱딱딱딱 하면서, 간장이 없네? 고춧가루가 없네? 소금이 없네? 밖에 있네?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막 팔팔 끓이더라고요. 냄비에다가. 뭐야, 진짜, 예. 그러더니 똑똑똑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저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말을 했는데 느낌상 입만 뻐끔뻐끔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아들 들어간다. 들어왔는데 분명히 엄마예요. 엄마인데 접시에다가 팔팔 끓인 그 물 있죠. 소금, 고춧가루, 간장. 네. 그거를 갑자기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아들 맛있는 거 갖고 왔어. 먹어. 계속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야 이거 맛있는 거야. 먹을 수 있어. 먹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절대 안 먹는다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제 양 볼을 딱 하면은 오 되면서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안 먹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코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와, 예. 코에다 막 그럼 끄륵끄륵 하면서 코가 엄청 막 맵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면서 잠을 딱 깼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코 속이 딱 뜨거워가지고 뭐지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손으로 제 코를 받쳤는데 코에서 이제 코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 예. 뭐야 하면서 불을 딱 킨 다음에 코피를 봤는데요. 코피가 시커매요. 근데 떨어져서 바로 응고되는 거 아세요? 코피가. 바로요? 네, 끈적끈적하면서 응고되는 코피. 그러면서 진짜 내 몸 상태도 왜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겪는 건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엄마가 신경을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네가 몸이 허해져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구영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갔어요. 이제 고2 되는 날 봄방학 때 애들끼리 저수지로 놀러를 갔는데 그 저수지가 아시다시피 깊은 곳은 굉장히 깊고 얕은 곳은 또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놀고 이제 애들 무리들은 저쪽 끝에 찍고 오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전진해가면서 앞으로 쭉 갔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물속으로 그 뻘 같은 곳에 발이 쑥 빠지면서 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르륵 하면서 제가 막 허우적댔는데 친구가 제 머리끄덩이를 자꾸 이렇게 딱 건져주더라고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래? 하면서 그날은 그냥 수영을 그만두고 집에 갔는데 한번 물에 빠졌다 그러면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잠이나 자야겠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서 잠들었는데 일이 또 시작된 거죠. 이제 제가 딱 자고 있는데 예. 그 저수지에서 제가 눈을 딱 뜨게 된 거예요. 저수지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저 끝에 사람 형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 형체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저한테 와요. 슥슥슥.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는요, 이게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 상태에서 제 앞에 딱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계속 제 주위를 뺑뺑뺑뺑 맴돌아요. 주위를 뺑뺑뺑뺑 맴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사라지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 또 사라져가지고 저는 또 눈을 뜨게 돼서 아이고야 또 뭔 일이래 하면서 또 그 다음날 시간이 돼가지고 밤이 찾아와서 또 잠을 잤는데 요번엔 또 창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를. 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건 또 뭐지? 요번엔 왜 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안 들어오길래 저는 그냥 안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점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쓱 내밀었다가 얼굴을 쓱 빼고 또 얼굴을 쓱 내밀었다가 쓱 빼고 그러더니 갑자기 찾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았다고. 왜 날 찾았다 그러지? 뭐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나? 뭐야 하면서 제가 또 잠을 또 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잤다 깼다.
그러니까 막 몸도 막 쇠약해지고 이제 잠도 잘 못 자니까는 점점 제 몸이 쇠약해졌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운동도 해보고 그냥 헬스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냥 몸만 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뭐 건강해지는 느낌도 별로 못 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해가지고 또 잠을 자게 되는데 요번에도 제가 저수지에서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이 저수지 쪽으로 점점 들어가더니 목좀 물이 차니까는 이 답답해져가지고 뭐야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이 생각으로 또 계속 걷고 있어요. 계속 걷고 있는데 이제 한 입, 코, 눈까지 딱 들어가니까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해가지고 무당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당한테 간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무슨 얘기인지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야? 예. 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가는 방향을 틀었죠. 그 할아버지 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더니 너 좀 볼 줄 아는구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를요? 그랬더니 연귀라 그러더라고요. 귀신을 연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귀라는 귀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연기라는 게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이게 영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괴이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종류를 그냥 연기라 그런대요. 그냥 애매한 귀신이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럴 수도 있죠. 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 할아버지는 또 뭐야 하면서 할아버지는 나 안 무서워 그랬거든요. 제가. 그 할아버지가 아니 뭐가 무섭냐고 뭐가 무서워 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할아버지는 내 옆에 장군이신랑 백호 안 보여? 그랬더니 참 무슨 백호랑 장군이시냐고 네 옆에 할머니랑 개 한 마리 있다고 흰개 한 마리 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할머니가 칼을 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지금 지팡이 들고 있다고 지팡이랑 개를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 인상착이랑 그 얼굴을 물어보니까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옆에 그 강아지는 생김새랑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제가 옛날에 키웠던 개였던 거예요. 댕댕이가? 네. 몽이였거든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동시에 몽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몽이는 왜 내 옆에 있고 이 할머니는 뭔데 왜 내 옆에 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너한테 원한이 있다. 지금 뭔가 너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 강아지는 자꾸 너를 지켜주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왜 한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왜 한 존재는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연기들을 자꾸 저한테 들러붙게 한 거예요. 딱 그냥 꽂아 넣는구나 계속 그 할매가. 네. 계속. 와.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그 집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예. 그 버려진 집의 주인이었고 그 강아지는 저를 계속 지켜주려고. 예. 그러니까 몽이는 저를 계속 지켜주려고 했던 건데 할머니 자체가 힘이 세니까는 조금 힘들었나 봐요. 네. 그 몽이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이 할머니랑. 그래서 할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왜 얘한테 자꾸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얘가 내가 살던 집에 와가지고 별의 별짓을 다 했다. 너 같으면 참을 수 있겠냐. 얘가 여기서 내가 아끼던 물건들도 다 막 부셔놓고 막 소변도 막 아무데나 싸놓고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저 할아버지가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조금 좋은 데로 한번 가셔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데 나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절대 못 간다고. 지금 얘한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절대 나는 못 간다고. 나 얘 옆에 계속 붙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흐르고 저는 그 할아버지랑 같이 좀 살게 됐거든요.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했죠. 그 무당한테 원래 가려고 했었다. 근데 할아버지가 붙잡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누구냐고 그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빡빡이 아저씨인데요? 문어 아저씨인데? 그랬더니 걔냐고.
그런 애들한테 가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예. 그래가지고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일찌감치 학교 취업을 보내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취업 신청을. 그래가지고 취업 신청을 해서 저는 면접을 보러 가는 상태였는데 그래가지고 전북 익산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냥 대충 면접을 봤는데 그냥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서 일을 하면서 실습생들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실습생이니까. 그래서 그 실습생들을 기다리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실습생이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약간 좀 대표급 있잖아요. 그 대표급인 사람이 이제 실습생도 웬만큼 조금씩 들어오니까는 술을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대표라는 분이랑 술을 또 마시게 됐어요. 술을 마시면서 기분도 좋고 막 얘기도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고 이제 실습생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또 폐가를 가자는 거예요. 폐 건물을. 자기가 전에 살던 동네에 이런 폐 유치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난 무서워서 못 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존심을 건들더라고요. 남자가 그거 하나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야 그냥 가 그럼.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 안 됐는데 술을 먹고 그 친구가 차가 있었어요. 형차가. 예. 근데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말렸어야 됐는데 뭐 일단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슬슬 저는 몸이 좀 아파오더라고요. 술을 좀 많이 먹긴 했었는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점점 제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눈을 감고 그냥 가자 이렇게 계속 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커브를 틀자마자 그 3명이 동시에 야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앞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필.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그 친구가 쭉 밟고서 그냥 섰어요. 딱 섰는데 경찰이 이렇게 딱 오더니 그때 당시에 후 불어서 음주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음주 단속 기계를 딱 갖다 대더니 갑자기 씩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단속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야 뭐냐 이거? 야 왜 음주 단속도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야 나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차에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 저는 있었고 그 3명은 내려가지고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둘러보고 오면서 야 별거 없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저희는 또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계속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일단 기숙사로 돌아가서 잠을 잤는데 근데 이게 잠을 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계속 깨름칙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안 좋네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또 지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네. 결국엔 3명 다 그만두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청이랑 속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게 기계 소리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갑자기 야 쿠꾸라 하면서 형체가 싹 지나가요. 형체가 싹 지나가면서 저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시선을 돌리면은 또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그때가 마침 딱 신종플루 예방접종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 전원이 다 했는데 유일하게 저만 걸려버린 거예요. 신종플루가. 그 백신을 맞았는데 못 이겨냈는지 이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도 개이한 일들이 좀 벌어져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열은 40도까지 그때 당시에 40도면 엄청 높은 열이거든요. 지금도 높은 거예요. 그 정도면. 네. 그때 저 진짜 그냥 그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 신체 장기가 조금씩 고장이 나더라고요. 네. 그 고열로 제 귀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눈 쪽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은 안 좋아지고 귀도 좀 안 좋아져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또 지내고 있거든요. 일단은 꾸꾸리님께서 버려진 폐가를 갔던 게 너무 또 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쵸. 어차피 겪으신 이야기도 많고 다음에 또 이야기 네. 해주실 내용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다음에 네네. 꼭 다음 이야기도 들려주셔야 됩니다. 아, 네. 아이고, 시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이렇게 제 방송 봐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꾸꾸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귀신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묘사하셨어요. 귀신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무섭게라든지 그렇게도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기괴한 행동들을 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또 겪었던 이야기들도 또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